자, 안녕하세요. 손 일본 문학 전공입니다. 오늘 기초일본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 레슨 2의 제목은요, 타무 데스, 각세 데스 라는 제목입니다. 해석하면 탐이에요, 학생이에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의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야라는 사람이 타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루상 아따라시 슈인가 아따라시 슈인가 지키마시타요. 하이 요코소 이라샤이마시타.ロボットそう、大家の春さんです。はじめまして、タムです。学生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자, 하나씩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미야가 타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에게 어딘가에 다녀오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죠. 일본도 타다이마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인사를 하려면 타다이마 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고서 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일본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신발장에 넣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대충 벗고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본은 가지런히 넣는 게 일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래서 카이토가 하루상 아따라시 주인가 지키마시타요. 여기서 단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는 세입자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상대방의 남편을 얘기할 때도 비슷하게 슈운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주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운인가 치키마시타요. 그래서 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착하다인데 여기서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을 변환시켜서 과거형으로 바꾼 거죠. 치키마시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알려주니까 하루가 하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보통은 또는 아니오도 있죠. 아니오 같은 경우는
이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이의 반대말이죠. 그러고서 요코소 이라시마시다.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동사의 기본형을 알려드리자면 이라샤루가 원형입니다. 근데 변형을 시켜서 이라샤이 마시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동사의 활용이라는 의미인데요. 일본어 동사는 활용을 자주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동사가 활용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사의 활용 잘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건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보통의 동사 활용 같은 경우는 이라샤리마시다가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이라샤이 마시다가 됩니다. 이유는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라샤르라는 동사가 활용할 때는 이라샤이 마시다 그리고 이라샤이 마스로 활용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타무가 그래서 로봇도 로봇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토가 오야노 하루상 데스. 여기서 번역을 하자면 내 주인이신 하루상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될 단어가 오야, 집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집가자를 이해랑 소유격을 나타내는 집 우찌라는 훈독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예외적으로 쓰는 훈독이 야라는 훈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예 또는 오우치가 아니라 오야가 됩니다. 그래서 대가, 집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집주인 하루상을 카이토가 소개시켜줬죠. 그래서 타무가 하지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타무 데스, 각세 데스. 여기 제목으로 나왔었죠. 타무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원 면접 갔을 때 교수님에게 첫인상을 좋게 보여드리려고 처음에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강한 인상적인 인상을 보여드리려고 면접 시작하기도 전에 하지메마시테라고 인사를 하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아직 아니라고 여기 시작할 때 하셔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웃으시면서 면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메마시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 있게 인사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단어 보겠습니다. 아타라시 여기선 새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여기선 새롭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수식할 때 새로운 뭐뭐뭐 새로운 명사 이렇게 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영어처럼 끝에 어미를 니은으로 끝내지 않고 모음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단어장에서 봤을 때 새롭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인 입주자, 새 입주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사람 인자 있죠. 이거 훈독으로 쓸 때 진이라고 읽기도 하고 닌이라고도 읽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이라고 읽을 때는 아이진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닌이라고 읽을 때는 겐부츠닝 구경꾼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의 읽는 법이 여러 가지고 일본어 한자는 읽는 법이 여러 가지이다. 이 점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주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 도착하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거였는데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모든 일본어 동사는 모음 우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동사의 원형은 우모음으로 끝납니다. 일본어는 모음이 5개가 있죠. 아이우에오 5개가 있는데 동사는 우로 끝납니다. 우모음으로 끝나는데 활용할 때는 5가지로 바뀐다. 아모음으로 바뀔 때가 있고, 이모음으로 바뀔 때가 있고, 에모음으로 바뀔 때가 있고, 오모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는 그대로 놔두고 어미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외우시면 일본어를 잘하게 됩니다. 이건 도착하다는 뜻이고요. 그 로봇도, 이거는 영어에서 왔으니까 일본어의 또 다른 특징이 이게 영어 로봇이죠. 그래서 일본어랑 영어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항상 모음으로 끝난다는 전제는 없고 항상 자음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티켓이라는 티켓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티켓은 자음으로 끝나잖아요. 받침이 있고. 근데 일본어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티켓도, 그래서 이것도 로봇 자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봇도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로봇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다음 오야,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집가자의 훈독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야로 읽힌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가쿠세라고 읽는데 들어가는 건 낫겠네요. 원래는 가쿠세이라고 있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어 원어민들은 일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같은 모음이 2개 오면 무조건 장음이 됩니다. 그래서 A 모음하고
이 모음이 와도 이거는 특수 장음인데 A 모음 플러스 이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장음이고, 쿠가 거의 묵음 처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쿠 플러스 여기 죄송합니다. 좁죠? 치우고 쿠 플러스 사행. 행이란 무엇이냐? 행은 자음을 얘기합니다. 아행, 가행, 사행, 타행 이런 식으로. 근데 쿠 히라가나 쿠 뒤에 사시스세 중에 하나가 뒤에 바로 오면 쿠는 초금화 또는 무금화처럼 쿠 소리는 주게 되고, 사행 시옷자음 소리만 남게 됩니다. 다음 중요 표현 보겠습니다. 다음 데스, 깍세 데스. 탐이에요. 학생입니다. 이름, 직업처럼 데스는 명사에부터 문장을 만드는데 A와 B 데스. A는 B예요 라는 식으로 A는 주제, 주어, B는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표현에서는 A와에 해당하는 와타시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하지메마시테 안나 데스, 깍세 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안나입니다. 학생입니다. 하지메마시테 스즈키 데스. 하지메마시테 다라카 데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스즈키입니다. 데스는 입니다, 이에요 두 개의 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입니다로 해석해도 되고 예요라고 무엇 예요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하지메마시테 손중유 데스. 다이가쿠인생 데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해석하면 처음 뵙겠습니다. 손종규입니다. 대학원생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름을 넣어서 보면 하지메마시테 토마스 데스. 가이샤인 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토마스입니다. 회사원입니다. 하지메마시테 에이린 데스. 교시 데스. 교시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에린입니다. 교사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는 자기소개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신세질 사람에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친구한테는 요로시쿠라는 짧은
인사가 있습니다. 짧은 표현이죠.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어의 문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의 문자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타시와 타무 데스 라고 일본어 문자를 쓰면 한자가 있고 가타카나가 있고 히라가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이름이나 외래어를 적을 때는 가타카나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히라가나로 적습니다. 표음 문자인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한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의미를 나타내는 주요 부분은 한자로 적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뜻이죠. 뜻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도 표음으로 하면 소리만 듣고서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운데 표의 문자는 눈으로 보고 뜻을 알 수 있는 시각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한자는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래서 한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눈에 익히고 머리에 익히고 손이 익혀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보면 이게 가타카나 아라는 문자가 있는데요. 하나, 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자의 초서체 한자의 일부분을 빌려서 만든 게 가타카나입니다. 그리고 히라가나는 한자의 흘림체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흘림체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안자를 흘림체로 흘림체로 쓰게 되면 히라가나 아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표의 문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본어에서는 단순히 시각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어로 쓰인 간판의 예를 보겠습니다. 세모리나 파스타하고 사라다 가게 이름이네요. 히라가나하고 한자하고 해서 이렇게 일본에선 씁니다. 자, 오늘은 한자의 의미와 한자와 주어 플러스 수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